우리는 인생의 험한 여정에서 비롯하는 충격과 흔들림을 흡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더 오래 버티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가끔 남들은 인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시련의 순간을 여러 번 겪고도 긍정적이고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생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아치고 시련에 흔들리는 순간들도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끝없이 걱정하며 불안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몰랐던 나의 강인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책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통해 어떠한 일에도 초연하게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낡은 오두막에 있는 다락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나는 다락방에서 내려오려고 창문 턱에 발을 잠깐 디뎠다가 뛰어내렸다. 그 당시 나는 왼손 검지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뛰어내리다 반지가 못에 걸리는 바람에 그대로 손가락이 절단되고 말았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치밀었다. 곧바로 치료를 했지만 잘린 손가락을 붙일 순 없었다. 그 결과에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에 승복했다. 그 뒤에 한순간도 그 일 때문에 걱정한 기억이 없다. 지금 나는 내 왼손의 손가락이 4개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곤 한다. 몇 해 전 나는 뉴욕 시내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에게 왼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에게 그것이 속상하지는 않은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손이 없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유일하게 속상할 때는 바늘에 실을 꿰을 때뿐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게 무엇이든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적응한다. 그런 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 가끔 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15세기에 만든 대성당을 떠올린다. 폐허가 된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미 그러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이나 나나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불쾌한 상황을 수없이 겪는다. 이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으니 받아들여 적응하든가 아니면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린 뒤 신경쇠약에 걸리는 것이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라. 어떤 불행이 와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부에 사는 엘리자베스 콘리는 쓰라린 체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내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겠다. 미국이 북아프리카 전장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던 날, 국방부에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작전 중 실종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조카가 전사했다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 인생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카는 내게 너무도 멋지고 훌륭한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런데 이런 전보가 온 겁니다. 세상 전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에도 무심해지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만사가 귀찮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조카가 죽어야 하나? 그토록 착하고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이 왜 죽어야 하나?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멀리 떠나 눈물과 슬픔 속에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책상을 정리하던 중 잊고 있던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해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할 거예요. 고모님은 더욱 그러시겠죠. 하지만 잘 견뎌내실 겁니다. 고모님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저는 고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진리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든 고모님께서는 항상 웃으라고 했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남자답게 받아들이라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카가 제 옆에서 말을 건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모님은 제게 무슨 일이 생기든 견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모님은 왜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으세요? 저는 슬퍼하고 반발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그 아이가 적은 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같은 장병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으로 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조카도 그러기를 바랐을 겁니다. 저는 인생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하고 더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콘리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을 이미 배웠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권위 있는 왕들조차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했다. 조지 5세는 다음 글귀를 액자로 만들어 버킹엄 궁전에 있는 자신의 서재 벽에 걸어놓았다. 달을 따달라고 조르지 않고 쏟아진 우유가 아깝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소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어떠한 어려움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분명한 건 단지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지옥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재난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다.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강력한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부스 타킹턴은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생이 내게 어떠한 고난을 강요하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다. 다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은 예외다. 나는 그것만은 결코 견디지 못할 것 같다. 타킹턴이 60대에 접어든 어느 날, 그는 바닥에 있는 카펫이 뿌옇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의사를 찾아간 그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다. 차츰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쪽 눈은 이미 시력을 거의 잃었고
다른 쪽 눈도 나빠지고 있었다. 타킹턴은 이 최악의 불행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의연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작은 반점들이었다. 그것들은 눈 속에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때로는 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곤 했다. 이런 작은 반점 중에서 아주 커다란 게 떠다니다가 눈앞을 가로막을 때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할아버지가 또 오셨군요. 이 좋은 아침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 이런 사람을 운명 따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후에 타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듯 나도 내가 시력을 잃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오감을 전부 잃는다 해도 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한 해 동안 무려 12번이 넘는 수술을 감행했다.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품위 있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12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도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분명 신경쇠약에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타킹턴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경험을 더 행복한 경험과 바꾸지 않겠다. 그 경험은 그에게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견디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도중에 나는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것과 협력하면서 걱정에서 매우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그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페니 스토어 설립자 J.C. 페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잃는다고 해도 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 결과는 신에게 맡길 겁니다. 헨리 포드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일을 조종하지 못할 때 나는 그 일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크라이슬러 사장 KT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힘든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잊어버리고 말죠. 절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거나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철학자가 아닌 사업가지만 이 생각은 19세기 이전 로마에서 가르치던 에픽테토스의 철학과 일치한다. 에픽테토스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오로지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인생이라는 파도를 유연하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불안과 걱정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걱정은 절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고 더 깊은 불안 속에 가두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불안해하기보다는 먼저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태도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